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컴퓨터 앤 랜덤 넘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에서 이제 난수가 만들어지는 사실 진짜 난수는 아니고 가짜 난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보고 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제 관련된 실습을 두 개 정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난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컴퓨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계산하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그 입력 결과를, 입력 값을 주어진 규칙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이제 출력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랜덤한 값, 뭐 임의값, 난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한 값이 아니라 그냥 문득 떠오르는 값을 생각하잖아요. 랜덤한 값.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진짜 이런 난수를 만들기 위한 어떤 특별한 컴퓨터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특히나 옛날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수를 만들어내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수 랜덤 넘버 대신에 어떤 의사 난수라고 해서 이제 가짜 랜덤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실제 난수,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은 진짜 난수가 아니라 진짜 랜덤한 값이 아니라 난수하고 매우 유사한 수열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보통 예측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열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값을 계산하기는 쉬운데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이 규칙을 알아내기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의사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의사난수를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 주제가 컴퓨터 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랜덤 넘버, 컴퓨터가 난수가 되겠고 부제로 의사 난수 생성이라고 제가 좀 지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의사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을 보통 이제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PRNG라고 이제 약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고안이 된 기법은 이 선형합동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또 펜으로 잠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어떤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다음 출력값이 결정이 되고 얘를 또 다음에 또 x1 값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정해주면 예를 들면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해주면은 x2가 이 주어진 수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x2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x3도 결정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값을 뽑아내는 게 이제 선형합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중앙제곱법, 뭐 메르센 트위스터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사실 실제로는 뭐 메르센 트위스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진짜로 이제 랜덤한 값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랜덤한 값처럼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뭐 계산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선형합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죠. 이 수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사실 뭐 취약점이 많이 있다. 근데 우리 실습에서는 어쨌든 이 의사난수라고 하는 거의 어떤 의미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선형합동법을 토대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문자 A값,
그리고 소문자 C 값, 그리고 뭐 소문자 M 값이 있는데, 실제로 C 언어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낸 때 이런 선형 합동법을 이용해서 뽑아냈었고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 값을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큰 값인데, 얘를 이제 컴퓨터로 분석하거나 했을 때 이제 충분히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 네. 실습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하면은 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작은 두 가지 케이스를 반복해 봄으로써 의산한수가 이런 어떤 설정 값에 따라서 반복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뭐 2, 4, 8, 7, 5, 1, 그 다음에 다시 또 2가 나와요. 2, 4, 8, 7, 5, 1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 4, 8, 7,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값 되게 작게, C 값 작게, M 값 작게, 그리고 이건 초기 값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반복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실습을 통해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한 값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산한수라고 부르기에도 이제 민망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조금 키웠습니다. A 값을 한 110 몇을, 112, C 77, 뭐 M은 1119, X 제로는 뭐 10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되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뭐 78, 980, 175, 뭐 654, 590, 136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아마 여기를 하나 다 도는 동안도 이제 뭐 반복이 안 되게끔, 이 반복주가 굉장히 길고 정말 랜덤한 값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이 값을 크게 하면은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초창기 C 언어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선형합동법이 사용됐고 이렇게 큰 숫자가 사용되는데, 이것도 충분하진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리플을 켜서 다시 리플로 가서 얘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이제 실습했었던 그 리플 코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점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이제 C 언어로 적어서 출력을 해야겠죠. 얘를 그냥 출력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창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수식을 적어 보면은 우선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변수가 A, C, M이랑 뭐 X 제로 값, 그리고 이거를 몇 개 출력할 거냐. 여기에서는 N 샘플로 정의를 했고 20개로 했습니다. 20개로 했고, 네, 또 보면은 그리고 수식을 보면은 A 곱하기 XN이라고 하는 값, 그리고 플러스 C하고 이 모드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눈 다음에 나머지 정수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C 언어에서는 %가 이 해당 연산자에 해당하죠. 해당 연산에 대응이 되는 연산자 기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int x0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int a가 필요할 거고, int c, int m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값이랑 다음 값을 나타내는 뭐 x n이 하나 필요할 거고, x next라고 할게요. xn이랑 x current랑 next라고 할게요. current에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값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를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네. 자동 완성되는 게 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케이스 1이라고 하고, A 값에는 몇이었죠? A 값은 2, C는 0, M은 9, A는 2, C는 0,
m은 9 세미콜론 다 써줘야 되고, 그리고 x0는 공통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다 1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0으로 설정해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몇 개를 이제 출력해서 보여줄 거냐, 샘플도 있었죠. n 샘플 값도 있었습니다. n 샘플은 20으로 초기화를,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포문을 사용하려면 이제 int i도 있어야 되네요. 네, i. 지저분하니까, 네, 지저분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고, 포문을 여기 아래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포문을 작성을 하는데 i 인덱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n 샘플 값보다 적을 때만큼만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하고 여기 뭐 포문 쓸 때 기본적인 i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가장 초창기에는 네, 여기 는 두 개 써주고, 이 중괄호는 안 써도 되죠. 초창기에는 지금 현재 값에 초기 값을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 값, 다음 값을 현재 값으로 넣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네. 제가 옛날에 썼어서 이게 또 자동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 자료에 있는 이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거죠. a 곱하기 현재 값 더하기 c, 이거 전체를 m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다음 값으로 넣어준다. 그럼 다음 값이 포문 앞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값으로 바뀌고, 그 현재 값을 토대로 또 다음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출력을 하면 되죠. 현재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printf, 네. 현재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봐도 되고, 뭐 다음 값을 출력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예요. 아마도.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뭐 10, 248, 751, 248, 751. 처음에 10이 나오는 건 처음에 초기값 10이고요. 우리 강의 자료 예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값이 아니라 여기 넥스트로 하면은 강의 자료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248, 751, 248, 751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를 시도를 해보면은 코드의 구조 자체는 똑같죠. AC하고 M 값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코드를 기준으로 보면 112, 77, 1119. 네, 이게 아니라 112, 77, 1119. 이런 식으로 조금만 크기를 키워도 20개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는 거를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실습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실습에서는 이제 컴퓨터에서 진짜 난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난수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의사난수의 어떤 대표적인 가장 초기에 이제 사용됐던 알고리즘 중 의사난수를 만들어내는 초기 알고리즘인 선형합동법을 해봤고, 여기에 어떤 변수들을 바꿔가 보면서 이 변수들의 값이 의사난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컴퓨터는 랜덤한 값을 못 만들어내고 의사난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랜덤한 값처럼 보이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을 하든 아니면 뭔가 공학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랜덤한 값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특징을 가지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만든다던가 이런 형태가 필요한데, 컴퓨터가 이 의사난수 생성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균등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어떤 랜덤한 값을 만든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어떤 확률적인 특징을 가지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 균등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요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어떤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공부를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DF랑 뭐 CDF의 함수 개념, 확률 변수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확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증명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어렵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직접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균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얘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뭐 A 형태의 확률 변수, B 형태의 확률 변수, C 형태의 확률 변수, 어떤 형태의 확률 변수들도 뭐 어렵지 않게 생성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확률 변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봤었던 뭐 CDF 함수로 이제 뭔가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도 좀 지워 보면은 이런 어떤 CDF 함수라고 소위 불리는 이런 함수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함수예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실습, 두 번째 실습에서 했었던 것처럼 1 뭐 익스포넨셜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이 CDF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함수로 규정 지어지는데 어떤 확률 분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이거 역함수를 구합니다. 역함수를 구하게 되고요. 이제 균등하게 분포하는 난수를 생성하고 이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값을 만들어내게 여기다 함수 값을 넣으면은 거의 출력 결과로 나오게 되는 이 출력 결과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좀 어렵죠.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A라고 한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는 뭔가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A 형태를 따르는 이게 예를 들면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 범위에서 이제 균등하게 분포하는 의사난수 생성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의사난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y1의 값이 있을 거고 y2의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3의 값이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랜덤한 값처럼 보이는 랜덤한 값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랜덤한 값을 우리가 뭐 100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 100개 만들어낸 랜덤한 값은 우리는 이제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A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지금 1단계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랜덤한 값들은 가우스 확률 변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확률적인 특징이. 근데 우리는 뭔가 실험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뭐 연구를 하든 이런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이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정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은 이 확률 변수의 어떤 분포의 특징이 CDF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규정 지어질 수 있다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함수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를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죠.
역함수를 구해서 아까 구했던 그 어떤 랜덤한 값들을 여기에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어줘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어주면은 얘는 출력값을 계산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럼 출력값으로 나오는 이 값들도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넣으면 100개가 출력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 출력값으로 나온 이 100개들의 어떤 확률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은 얘는 우리가 의도했던 이 A의 확률 분포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A 확률 분포 특성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또 다른 확률 분포의 특성을 그런 특성을 가진 애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의 CDF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의 CDF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똑같이 이 입력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때 나오는 애들은 요 B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애를 만들어내고 역함수를 구하고 거기에 함수값을 넣으면은 이제 그런 값을 나오는 애를 N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기도 한 사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실습은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는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어떤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1단계, 2단계에서 살펴보면은 균등 분포를 하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고 여기 입력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먼저 여기서 이제 이 CDF 함수가 주어지면은 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손으로 직접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CDF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뭐 어떤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y는 1-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x하고 y를 바꿨어요. y 대신에 x를 써주고 이제 x 대신에 y를 써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y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고 지금 이 강의 자료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x로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x하고 y랑 바꾸면 얘가 이제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고 앞선 설명 페이지랑 이제 맞는 거는 이 y 자리에다가 0하고 1 사이에서 만들어낸 샘플을 이제 입력하면은 요 x 샘플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레일레이 분포를 따를 거다라는 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틀랩으로 해볼 거고 이제 그 CDF라고 하는 실제로 이런 분포를 잘 따르는지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틀랩을 이제 온라인 매틀랩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제 연구 그리고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제가 좀 작성해 놨습니다. 샘플 프랙티스 코드를 작성해 놨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자료나 이 샘플 코드가 궁금한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거를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국립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강의 자료랑 코드를 공유할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샘플 개수랑 코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실선은 여기 우리 어디 갔죠? 네. 실선은 네 여기 있습니다. 이 CDF 함수를 실제로 그려본 거고요. 여기 x값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그려본 거고 근데 이 확률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러 번 이제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고 이 확률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한 값을 얘로 이제 살펴본 거죠. 이 그래프로.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값이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0하고 5 사이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눌 거냐가 이 NB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0개로 나누면 굉장히 듬성하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점이 10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프도 이제 스무스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위에 n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한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비유해 설명드리면 이걸 100개 만들어낸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100개 만들 건지 1000개, 10,000개 만들 건지가 이 n 샘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거를 이제 뭐 10,000개면 10,000개, 100개면 100개인데 얘를 이제 그 만들어내야겠죠. 랜덤한 샘플을 균일하게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매틀랩에서는 이제 퍼센트가 주석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퍼센트를 없애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랜드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랜드 해서 뭐 1, n 샘플 n 빈이 아니라 n 샘플 하면은 랜덤한 값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매틀랩 버전마다 문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랜덤한 값이 n 샘플 10,000개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해보면은 10개 랜덤한 샘플 0하고 1 사이에서 랜덤한 어떤 값을 10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실제로 랜덤하게 뽑아낸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다 의사난수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 u라고 하는 거는 랜덤한 샘플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된 상태에서 그럼 얘를 변환을 해야 될 텐데,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아까 역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 되겠죠. 입력값이 되고요, 출력값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매틀랩이 이게 되게 좋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루트랑 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매틀랩에서 루트는 여기도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주석 처리 다시 제외하고, 매틀랩에서 이제 루트는 sqrt, 스퀘어 루트의 약자로 sqrt로 사용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함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u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닷 오퍼레이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은 이제 2를 곱하는 거는 원래 이제 벡터에 그냥 어떤 스칼라를 곱하면은 각 원소에 다 곱해지니까. 그리고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각 원소에 대해서 이 로그 값을 다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z값에 u값은 랜덤하게 10개가 10,000개죠. 뽑혔고, z값은 또 그 역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개가 뽑힌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00개니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이걸 좀 줄이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과목에서 좀 보고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석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여전히 지금 실행한 상태에서는 함수를 그냥 그린 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랑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린 이제 얘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CDF 함수라는 거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CDF 함수의 의미는 우리가 랜덤하게 만들어낸 샘플 10,000개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1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1보다 작은 샘플의 개수를 세고 10,000개 중에 그 작은 샘플의 개수에 비율을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그 확률 값이 이 CDF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10,000개를 우리가 이 컴퓨터로 랜덤하게 생성해내고 실제로 비율을 비교한 거랑 여기에 있는 수식이랑 비교해서 그 값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방법으로 만들어낸 랜덤한 값이 진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고 이런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각각의 점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점마다 내가 만들어낸 10,000개 샘플 중에서 0보다 작은 애 개수 세고 0.5보다 작은 개수 세고 이거 점마다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점 하나 계산하는 것마다 반복을 해야 되니까 포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포문 안에서는 주어진 점에 대해서 그 값보다 작은지를 계속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기준값 x 샘플이라고 해볼게요. 기준값은 여기 x 값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이제 포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x 리니어 샘플 n 빈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 의미는
0하고 5 사이에 있는 값을 요거 개수만큼 쪼개서 균등하게 그냥 값을 만든다. 랜덤한 값이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11개로 쪼개면 0.5 간격으로 쪼개지겠죠. 0, 0.1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벡터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이 벡터의 의미가 여기서 이 x 동그라미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위치별로 그 주어진 값에 대해서 10,000개 중에 이 0보다 작은 애, 2보다 작은 애, 1.5보다 작은 애를 다 세야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한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Z로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이제 주어진 요 기준값 x 샘플보다 작은 애를 이제 찾아야겠죠.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할 때 이런 로지컬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로지컬이라고 하는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뭐 10,000개, 100개, 편의상 100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100개의 값이 있는데 100개의 값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1로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0으로 표시를 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럼 바꾼 거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1의 개수를 세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이제 우리가 찾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sum 함수를 통해서 1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더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한 값을 저장하는 출력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샘플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 값을 이렇게 적고 여기 값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10,000개 중에 개수인 거고 10,000개의 비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n 샘플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선이랑 이 동그라미랑. 밑에는 해당 내용들을 그리기 위한 이제 코드가 되겠고요. 아까 연습했듯이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옵션들을 제가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코드를 아마 작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 그리고 뭐 여기 중간 부분이라고 할게요. 중간 부분. 그리고 여기가 제일 위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간격을 좀 간격이 아니라 그 동그라미 점의 개수를 이렇게 50개로 늘리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20개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의 점을 계산하는데 이제 10,000개씩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00개가 아니라 뭐 1,000개로 하면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동그라미 위치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벗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00개가 아니라 500개를 해볼게요. 500개를 해보면은 좀 더 많이 벗어나죠. 100개로 해보면은 더 많이 벗어나고, 이 이유는 100개라고 하는 샘플의 개수가 어떤 확률 값을 계산하기에는 샘플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실습도 같이 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컴퓨터 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의 이 방식이 동작하게 되는 어떤 원리가 되는 어떤 이 수학적인 이론은 이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 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나 컴퓨터 앤 랜덤 넘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랜덤한 값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원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랜덤한 값을 새로운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강의를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